안녕하세요, 이혜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속보 아닌 속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6년 봄을 맞이하여 우리가 또 새로운 26년의 도약을 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전망을 다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저기서 보거나 들으실 텐데요. 부동산 2026년의 플랜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못 산다, 너무 고가이다, 너무 잘 알죠. 청약 너무 힘들다, 가점부터 해서 금액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20억이 넘는 금액, 25억 이러면서 우리가 현금으로 다 해야 되는, 대출도 안 되는 그런 청약 쉽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10억을 넘어섰죠. 이미 중위 가격은 12억, 14억까지 넘어섰는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잘 누리고 있던 그 주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년이 되면서 실감하죠. 그리고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땐 더더욱 주택에 대한, 내 집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내가 사는 집은 30억, 40억 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이건 부모님 집이에요. 나는 과연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상 구입을 하려고 하면 넘사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울한 현실감에 자괴감을 느끼고 일부는 포기를 하기도 하죠.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전국 평균 한 4억 원대, 결혼 정년기가 된 MZ세대들이 선호하는 주택 가격은 4억 중반대, 평균 4억 6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 수도권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다고 공공임대주택, 그것은 내 주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화가 되어 있지도 않고요. 대부분 공공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떤 노령층이라든가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잠시 머무는 곳이지 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 마련이 어렵다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또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 보니 토허제가 그리고 양도세 중과에 대한 카드를 정부에서는 꺼내 들었습니다.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실거주자,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규제도 있기 때문에 갭 투자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목돈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 카드 5월 달까지만 면제해 주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겠다 발표하면서 금매가 나오고 있다라는 많은 보도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금매 얼마나 나올까요? 정말 압구정이 금매가 나오네, 아니면 대치가 금매가 나오네, 강남권의 주택들이 금매로 나온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제가 과연 이분들이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이실 텐데요. 증여 부분으로 그렇게 금매로 내놨을 때는요, 증여세가 절감되기 때문에 도리어 더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부작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세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잘 아실 텐데요. 갭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고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세의 물량은 더 감소한다. 물리적인 공급 물량 감소에 전세 물량 감소는요, 사실 무주택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이고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세가 상승은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매매가의 50%를 차지하다가 60%를 차지하다가 70%를 차지하고 그러면 이럴 바에는 내가 사버리지. 왜냐면 아깝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걸 더 높게 자꾸 더 받아다 보면, 그 이자를 내다 보면 차라리 이게 내 집이어서 담보대출 이자를 내는 거라고 하면 내 집의 가격 가치 상승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버리지 투자 개념으로 대출이 발생하는 것이죠. 하지만 전세라고 하는 것은 전세 가격의 가치가 올라가서 계속 어떤 나의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은 이건 소비입니다. 레버리지 투자가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은 소비, 그리고 담보대출은 이자는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엄연히 너무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 전세 포비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동안 우리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거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파트에서보다는요, 비아파트,
빌라 전세 사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이렇게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면 특히 비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혹시 이 전세 자금을 받지 못하면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나 이렇게 점점 금액이 커지는데 이러한 두려움이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예 내가 그냥 내 집장만으로 사버리자. 이럴 바에는 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리고 이 집이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재개발을 추진하거나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입지에 비아파트라고 한다고 하면은 주택을 아예 매수를 하는 것이 마음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많은 규제를 하긴 했지만 그 많은 규제 속에서도 또 특혜를 준 것이 있었죠. 2021년 당시부터 해서 미분양 사태는 크게 휘몰아쳤습니다. 대형 시행사들과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는 상황이 생기면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들이 공급조차도 막혀버리는 상황이 되니 그에 따른 혜택을 준 것이 있습니다. 비아파트 중에 60제곱미터 이하의 6억 원 이하 신축 27년까지 이것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를 시키겠다라는 부분. 근데 이게 한시적으로 해요. 25년까지 한시적으로 했다가 2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6년, 27년까지 이 비아파트에 관한 혜택이 있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 이 혜택 꼭 누리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대부분 MZ세대들이 작은 주택이라도 내가 매수를 해서 그에 따른 차액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재개발 예정지라든가 재개발의 어떤 여지가 있는 곳들을 좀 매수해서 살아보고 싶은 전세 이제 너무 포비아로 겁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죠. 비아파트를 먼저 매수를 해서 거주하다가 뭐 아파트를 나중에 뭐 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갈아탈 수도 있는 것인데 대부분 청년들이 여기에서 많이 갈등이 있습니다. 나는 청약을 할 거기 때문에 무주택 자격을 계속 누릴 거야. 나는 아파트 아니면 싫어.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5억 원, 비아파트 5억 원 이하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공시지가 5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를 매수해서 내 집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는 소유했을 때에는 여러분 여전히 청약 자격이 있는 무주택 자격자가 된다는 것도 누려보셔야 되겠죠. 이 부분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청년들이 갈등을 많이 할 때 도리어 주택 구입을 해서 가져가고 그리고 무주택 자격이 그대로 주어지기 때문에 청약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봅니다. 자, 5% 인하 찬스. 예, 이거는 세일 문구가 아니라 동의율 문구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 빌라를 아파트로 정비사업 할 때 많은 부분을 완화해 주겠다라는 기사 내용이에요. 골조는. 그래서 그 안에 용적률 부분이랑 동의율 부분, 그리고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 통합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패스트 트랙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어요. 특히나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소규모 재개발을 국토부에서는요, 전적으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의율도 80%를 75%로 그리고 용적률 부분에 있어서도 임대주택 넣는 비율을 훨씬 더 줄이고 인센티브를 좀 적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속통합처럼 세 개의 우리 그 심의받아야 되는 환경영향평가, 건축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 심의로 해서 다 할 수 있는 신통합하고 같은 패스트 트랙의 행정 절차까지 이렇게 모두 다 열어놓고 빠르게 주택 공급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우리가 지금 다들 주시하시는 것들 중에 정비 사업이 지방선거 이후로 어떻게 방향이 갈까라는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특히나 정책으로 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 모아타운이죠. 그 빈소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이 사업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혹시 시장이 바뀌어서 이게 다 난항을 겪진 않을까 고민들 하시잖아요. 근데 너무 안정권에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모아타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지금 사는 부분입니다. 왜냐? 국토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이 소규모 빈소법에 의한 소규모 정비 사업을 이렇게 활성화해서 빠르게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지방선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어느 누가 돼도 이 소규모 정비 사업, 특히 모아타운으로 갈 수 있는 이 정비 빈소법에 의한 정비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조합 설립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처분까지 난 곳들 보면 대부분 이런 빈소법에 근거한 정비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하잖아요. 지금 2026년에는 노려볼 만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주시하셔야 됩니다. 소규모 개발 환영한 분위기다. 자, 그렇다면은 빌라가 유리하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재개발지 빌라에 대한 선호도는 가장 높아질 단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불투명한 전망을 봤을 때 계속해서 가능한 좋은 전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밝은 전망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빌라를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비아파트라고 할게요. 아파트 선호만 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무 넘사벽만 보고 자괴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파트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비아파트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쪽에 대한 어떤 비전에 있어서는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플랜은 어떨까요? 제가 혹시 결혼 정년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신혼집을 고민한다 할 때 나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 말이죠. 물론 서로 자존심도 있고 아직은 서로 방귀 뀌면서 트름할 사이는 아니니까 좀 보기 좋은 분위기로 아파트 전세들을 많이 들어가실 수도 있다고 봐요. 가장 좋은 플랜은 바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에 비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셔서 입주를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십시오. 그럴 수 있는 배우자가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배우자인데 서로 폼생폼사만 하시지 마시고 실속 있는 부분은 어떠냐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청약엔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겠죠. 공시지가 5억 원 이하면은요, 적어도 안전하게 8, 9억 정도 되는 것들은 충분히 다 공시지가 5억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8, 9억까지의 비아파트를 매수하셔서 그리고 그곳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신다면 청약도 신혼부부 특공부터 해서 모두 다 도전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되는 것입니다. 청약에 도전하고, 그리고 청약을 된다고 해도 요즘 청약에서 청약금 굉장히 분양금이 비싸졌습니다. 일반 청약 분양금 좋은 지역은 20억, 그렇지 않은 B급지, C급지도 한 15억 원 이상은 된다는 걸 아시죠? 17억, 18억까지 올라갑니다. 돈이 없어서 청약이 돼도 걱정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좀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재개발 예정지거나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의 비아파트에 거주했을 때는요,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사례들을 봤을 때 좋은 A급지, 예를 들면 용산, 강남권 이런 A급지에 매수하셨을 때는요, 계속해서 가격 상승이 있기 때문에 매도하셨을 때는 더 많은 시드 확보에 가능성과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한 6억 정도로 매수를 해서 이것이 7억, 8억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중간에라도 운이 좋아서 신혼부부 특공으로 청약을 하나 받았다. 내가 훨씬 더 시드를 마련할 때, 그리고 살짝 또 모으기도 했다고 하면 훨씬 더 가깝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현명하신 분들은 바로 이해가 가셨을 텐데 모두 다 현명하시니까 이해 가셨을 거예요. 네, 특히나 주택 보유의 장기 투자, 주택 보유자. 이 부분은 주택이 있으신 분들도 장기 보유로 투자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 거주는 하지만 또 하나의 어떤 자산 가치로 보유를 하신다고 할 때, 특히 시니어들 중에 은퇴하신 분들은 현금 흐름을 위해 어떤 월세 전략을 쓸 수도 있고요. 퇴직금 받은 금액이 그대로 현금으로 있을 때에는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물가 상승률 적어도 2%대 이상의 이자나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자산의 가치, 현금의 가치는 그만큼 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현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런 또 하나의 서브 주택, 내가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주택으로 마련을 할 때 아파트는 어려운 거 아시죠? 지금 대부분 다 투기과열지구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실거주 아니면 아파트 매수는 어렵습니다.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세 끼고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특히나 이런 부분. 역세권, 요즘은 역 하나 갖고 난대요. 적어도 더블 역세권 이상 되는 입지의 상급지 중에서 노후도가 그래도 60% 이상이 넘는 지역들 중에서 아직
개발의 이슈가 초창기인 곳, 이런 곳들의 B아파트는 아파트에 버금가는 그런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나중에는 잘 됐을 때는 수십억짜리 아파트가 내 손에 쥐어지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익을 누릴 수도 있고, 중간에 엑시스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월세로 전환했을 때는 더블 역세권 이상인 지역에 역에서 또 350m 반경 안에 드는 곳을 구입했을 때는 앞으로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활성화 내지는 공공도시 복합에 350% 적용되는 좋은 용적률의 지역, 이런 곳들이 되기 때문에 그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이 이미 있으신 분도 한 채 정도는 아주 촛돌돌로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은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적어도 지금 한 3년, 4년 전만 해도요. 갭 투자가 최고였죠. 특히나 가장 이상적인 건 아파트 갭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금의 트렌드는 바뀌었죠. 왜냐하면 아파트 갭 투자 하기도 어렵고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큽니다. 그런데 도리어 지금은 많은 재개발지의 활성화가 주택 공급에 대한 시급함으로 해서 많이 완화해주고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재개발지의 B아파트, 빌라라고들 많이 하죠. 재개발지의 B아파트가 지금의 트렌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곳, 어떤 곳일까요? 바로 촛돌돌 지역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앞으로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다주택자의 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매스가 가해질 텐데요. 그럴 때 불안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무 많은 주택을 늘리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가진 주택 이외에 하나의 주택을 더 보유하는 것 정도로만 한다고 했을 때는요. 이제 다 모아서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초똘똘한 한 채로 보유를 하셔야만 그 지역의 어떤 상승률, 그리고 하락세에 대한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촛돌돌 지역이 어느 곳인지는요, 제가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동산의 컴텀 점프, 재개발지 B아파트의 시대가 도래했고 이 기회를 잡으십시오. 왜냐? 이 기회는요, 누구나 좀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B아파트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꼭 누리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아파트를 그러면은요, 아파트 매도하셔서 일부는 ETF 넣으시고요, 일부는 그래도 내 집은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 금액은 안 되실 것 같고 재개발지 빌라, B아파트 한 채 사놓으시면 딱 좋겠습니다.